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열리는 아이오와주 이 경선에서요, 이변이 좀 일어났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가 28%, 거의 개표가 끝났는데요, 28%를 득표해서 24%를 얻은 트럼프보다 4%가 앞섰습니다. 굉장히 이변인데요. 트럼프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28% 정도를 얻어서 1위를 하지 않겠나. 이 크루즈는 한 25%로 2위 정도일 거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크루즈는 물밑에서 아주 저인망식으로 표를 훑고, 또 이 본인 스스로가 이 독실한 복음주의 이 신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루즈가 트럼프의 방심을 뚫고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경선도 굉장히 이변입니다. 지금 현재 80%가 개표됐는데 힐러리 50, 버니 샌더스 49%라 그럽니다. 사실상 둘이 거의 붙어 있고요. 남은 20%가 개표가 되면 둘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변의 연속인데요. 이번에 테드 크루즈는 프린스턴 대법대,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이 법조인 출신으로 최연소 텍사스주의 이 주 법무장관을 했고요. 부시 대통령 때 이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원으로 진출해서 이 올해 지금 초선입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이 건강보험 제도에 반대하는 21시간의 연설, 이렇게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연설을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유명해졌고요. 오바마 정부의 예산 삭감 부분 등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큰 역할을 했던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이 스페인, 멕시코계 인물입니다. 공화당 쪽으로 보면 이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오지 말게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 태도부터 바꾸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정치의 바닥을 어떻게 훑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선거는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크루즈, 그다음 마크 루비오 이 세 명의 대결로 거의 압축된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히스패닉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선거가 좀 오래 갈 것 같고, 민주당은 보면 힐러리하고 버니 샌더스가 거의 같은 표가 나왔다는 것은 힐러리에게는 매우 불길한 징조고, 이 대선이 조기에 끝나지 않고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3명이 있지만 민주당의 후보는 거의 2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50개 주를 거의 마칠 때까지 승부가 기울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힐러리가 좀 걱정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약간 진보적인 내일 신문에 좀 의외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 신문도 여론조사를 하고 좀 놀랬을 거라고 봅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물었는데요.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3%, 반대한다는 여론이 23.4%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런 건 안 묻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진보 언론이 물었는데 사드 배치가 찬성이 반대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걸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이 지금 한국의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에 있어서 대중관계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34.2%, 대미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52%, 좀 미국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다는 것도 최근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이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과 개인 30여 명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역외 탈세라는 것은 해외에
이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이런 유령 회사, 위장 회사를 두고 거기를 통해서 마치 돈이 거래된 것처럼 하면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사실상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돈을 빼돌려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 내지는 국내의 비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마치 무역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송금해서 해외에 보관하는, 숨겨서 보관하는 이런 부분들을 역외 탈세라고 합니다. 즉 수출을 할 때 그 수출 액수를 갖다가 실제보다 낮게 잡아가지고 중간에 하나 회사를, 이 중개회사를 거치게끔 해서 수출 대금의 일부를 중개회사가 받는 것처럼 해서 빼돌리기도 하고요. 수입을 할 때 원래 수입한 액수보다 높게 적어가지고 중간에 회사를 하나 넣어서 수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홍콩쯤에서 빼돌리고 싱가포르쯤에서 빼돌려서 나중에는 저기 카리브 해에 있는 나라로 두 번, 세 번 뺑뺑이 돌려버리면 중간에서 돈들이 상당히 오래 그런 일들을 주고받고 계속하게 되면 엄청난 돈들이 외부에 쌓이게 되죠. 지금 한국이 역외 탈세로 숨겨놓은 돈들이 제가 볼 때는 수백조가 될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역외 탈세로 손꼽자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여태까지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이 별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 국제협정에 들어가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국도 조금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 수법이 세계적으로 기상천외하게 발달하고 있다는데요. 이 심지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이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역외 탈세를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벌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이 이 부분을 갖다 추적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고소득자의 탈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출국세법을 도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득세, 주민세, 연금보험 포함해서 50% 정도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이주해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홍콩처럼 국외 소득, 즉 자기 나라 밖에서 이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올해부터 1억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예상 양도소득의 15%, 소득세의 45%를 도입하는 출국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나가서 오랫동안 안 들어오려면 세금부터 내고 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명의도용, 유령무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조세회피를 많이 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색 귀족이라고 해가, 홍색이 뭔가 하면 공산당 일가들이 벌이고 있는 탈세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시진핑, 덩샤오평, 원자바오, 리펑 이런 중국의 전 현직 지도자의 친인척들이 조세회피 의혹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방금 열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중국의 요 근래 지도층들이거나 현재 지도층인데 이런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빼돌리는데 시진핑이 맨날 부패 척결이니 뭐 탈세 잡아낸다고 해본들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은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등의 유럽 회사를 세워서 세금을 빼돌리는 고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어떤 이 조세 회피하려는 부자들은 이 캐리브에 있는 섬을 하나 통째로 사들이 가지고 그 섬 내에 리조트도 만들고 지 회사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섬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하는 하나의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세금 안 내려고요. 그래서 이제 엔티가 앤 바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끔 뭐 올림픽 할 때 뭐 미스 유니버스 뽑을 때나 들어보는 나라인데, 쿠바에서 2250km 떨어진 캐리브해에 있는 쌍둥이 섬나라, 섬이 2개인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아예 그냥 정부의 수입원이 낮은 세율과 이걸 갖고 개인이나 법인들이 여기서 세금 빼돌릴 사람 다 오시오. 그래서 우리한테 세금 조금만 내고 너희들 탈세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섬도 사가지고 그 섬에 들어앉아가 숨어 있어라,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이 역외 탈세
방지 협정들이 만들어지면서 스위스라든지 과거에 이 비자금을 숨겨주는 은행들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먼 데로 도망을 가가 이제는 저 카리브해에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섬나라에 가서 섬을 사서 들어앉는 방법까지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미국이 새로운 조세 피난처로 뜨고 있답니다. 토끼가 호랑이가 없으면 왕이라더만은 스위스가 최근에 비밀 보장 원칙을 깨고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스위스 보고 너네들 검은 놈들 돈 숨겨주지 말고 다 까라고 압력을 넣었는데요. 그래 놓고는 정작 저거 나라가 조세 도피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위스 어두운 돈 다 밝혀라. 돈에 꼬리를 다 풀으라고 해놓고는 미국으로 어두운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네바다주, 사우스 다코타주, 와이오밍주 세 개 주는 검은 돈의 안식처로 유명해서 스위스보다도 더 좋은 조세 피난처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 피난처들, 뭐 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의 금융 투명성이 도마에 오르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미국으로 검은 돈이 유입되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실제 유럽 최고의 재벌부 숨겨진 사람이죠.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굉장히 역사책이나 이 소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스차일드는 최근 버뮤다 등지에 개설한 계좌를 미국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무실도 레노시에 말했다. 레노시가 이 카지노로 유명한 데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이탈리아 제네바에 본부를 둔 트러스트사와 역의 신탁회사인 이 트리덴트 트러스트사도 사우드 다코타주로 이 계좌를 옮겼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러냐? 미국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마련한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돈을 숨기기가 좋은 측면이 주별로 잘 고르다 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미국 의회는 역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5만 달러 이상이 예금된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이에 OECD는 좀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마련하라고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 요즘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안 망하는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테러범 쫓고 어떻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정적 보고는 이 숨겨주는 스위스 같은 나라에 돈 투명하게 해라 해놓고는 저그 나라는 느슨하게 풀어놓고 거기 쫓아버리고는 자기 나라 들어오게 하고 있다. 참 미국도 의외의 이중성이 많은 나라입니다.